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여성가족부 간판은 내리고 여가부의 핵심 기능, 이를테면 성평등이라든지 청소년 가족, 여성 권익 증진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가져간다는데 복지부 내에 신설된 본부 이름이 꽤 길어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 인구 플러스 가족 플러스 양성 플러스 평등. 이 개편안 어떻게 된 걸까요? 여성가족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황금기는 노무현 정부 때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가 돼요. 물론 여성부에 가족을 껴넣으면서 여성에 왜 가족이 같이 붙냐, 그것이야말로 가부장적 사고가 아니냐, 여성하면 무조건 집안일 돌보는 사람이냐, 그런 전형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폐지된 게 바로 호주제였습니다. 근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성평등 된 거 아니야? 오히려 역차별이지 이제, 이런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역풍을 계기로 여가부 폐지, 이 카드가 정치권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여가부는 18개 중앙정부 부처 중에 규모가 최하위고요. 정부 전체 예산 중에 0.2%를 쓰고 있고 인력은 청인 기상청보다도 적어요. 이 미니 부처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선거나 주요 국면 때마다 이걸 없애자, 말자 하고 있는 거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이 여가부 폐지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었죠. 이 7글자 SNS가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물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 계산만 갖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가부가 100% 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잇따른 권력형 성폭력에 침묵하고 불법 촬영, 스토킹 등 이 여성폭력 사건과 성평등 관련 업무에 여가부가 제 역할을 다 해왔는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왔는지를 지적하는 여가부로서는 다소 뼈아픈 비판도 있었죠. 현재 정부의 개편안 대로라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성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겹치고 그 외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겹치는 측면이 있으니 이를 통합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해요. 다만 이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 이 본부의 이름만 한번 먼저 볼게요. 저출생 문제는 한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수가 한국의 경우 0.81명이라고 해요. 거의 OECD 국가들 중에 최저인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라는 이 본부 이름을 봤을 때 인구라는 키워드가 본부 이름 제일 앞에 나와요. 이것은 정부가 이 본부를 통해 인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뭘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인 가족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남과 여로 구성된 양성의 평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사실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앞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요, 여가부가 그동안 젠더 갈등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가부의 시대적 소명은 다 했다는 건데 정말 그런 걸까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80~90% 이상인 스토킹, 불법 촬영, 가정폭력과 같은 젠더 기반 사건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관리직 비율, 전문직 비율 중에서 성별 격차를 따지는 지수가 있어요. 성격차 지수라고 하는데 이 성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에서 2022년 기준 한국은 99위입니다.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임금이 38.1% 더 낮고요. 지난해 경력 단절 여성 규모는 약 145만 명이었습니다. 사유는 과반 이상이 육아와 출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외신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여가부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에 여성지우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강력한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성범죄 무고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단체에서는 이 조치가 더 많은 여성들을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또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도 이 최근 자료를 보면 이런 언급이 나와요. 한국의 출생률이 낮은 건 여성이 출산 후에 일과 가정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강요하는 전통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해외는 어떤가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UN 여성기구의 여성 성평등 업무 담당 기관을 등록한 194개 국가 중에서요. 독립부처 형태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나라가 160개국이에요. 여기에 성 또는 여성, 평등 이런 명칭이 조직명에 들어가는 부나 부처의 장이 장관급인 경우는 97개국이었고요. 여기서 뭐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많이들 주목하는 대안으로 독일 사례가 꼽히는데요. 독일은 연방가족노인 여성청소년부예요. 이 부처 이름도 꽤 길죠. 이름만 보면 뭐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뭐 이런저런 업무들이 뒤섞여서 정체성이 살짝 흐려 보이긴 하는데요. 그만큼 한 해 예산이 크고 직원 수도 700명이 넘는 빅 부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된 형태의 부처는 이 성평등 업무라는 이 정체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의 여가부가 때마다 존폐 위기에 휘말렸던 건 그만큼 예산과 조직이 작고 그만큼 대중의 눈에 보이는 규모 있는 정책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몸집이 더 큰 부처를 만드는 게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현재 정부도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독일의 사례를 레퍼런스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백악관 내에 백악관 성평등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뭐 국무부라든지 재무부 같은 주요 정부기관과의 정책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와 한국을 1대1로 비교하기엔 좀 무리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들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뭐 여러 우려들도 나옵니다. 뭐 독립국가기관이죠. 인권위에서는 여가부가 담당해온 정책들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구조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평등부 같은 전담 부처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여기에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가부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와 통합되는 개념이다. 통합을 해서 정책의 집행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 너무 힘이 약해. 그래서 차라리 복지부라는 더 큰 부처의 산하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원래 하던 일에 그 입김이 더 세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지 실무 차원에서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와요. 한 부처로서 존재했던 여가부가 다른 부처의 본부로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시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지부가 굉장히 빅부처죠. 복지부가 한 해 예산이 거의 몇십조가 되는 굉장히 큰 부처인데 업무가 그만큼 많아요. 코로나19 관련한 업무도 복지부가 하고 있고 근데 이 업무가 이렇게 많은 보건복지부인데 성평등 중심의 정책이 보건복지부 업무에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을까? 좀 더 청사진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나에 나왔던 신경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여성의 관점, 성평등의 관점이라고 하는 정책의 기조예요. 그 여성에게 필요한 그 관점이 없이 그냥 보건복지부, 문화부, 행안부에서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왜곡과 오류가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 여성들을 더 괴롭히겠고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부처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집중 업무가 있는 부처에서는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곳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였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에 힘을 더 줘야 한다, 또는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뭐 여가부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뿐 아니라 뭐 다른 성별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조직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은 어느 정도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지 못했다면 어느 부분에 개선할 점이나 어느 부분에 지원이 필요할지, 현재 안대로 복지부가 여가부 업무를 흡수하게 된다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성평등에 기반한 정책의 추진력을 가져갈 것인지, 문제가 있어? 그럼 없애! 이게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전문가단에서나 아니면은 정책을 만드는 단에서나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듣동라의 세 번째 레이스,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저 이지상 기자가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전 세계 정치, 경제, 흐름을 물어봤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 정치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나만의 관점을 갖고 싶다면 듣동라 홈페이지에서 다시 만난 세계 레이스를 확인해보세요. 레이스를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더중앙 플러스와 이 레이스를 함께 신청하시는 건데요. 팩플, 엠트랙, 슬기로운 OTT 구독생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 번에 모아보실 수 있더라고요. 다시 만난 세계 레이스와 함께 더중앙 플러스도 구독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11월 7일 시작하는 다시 만난 세계 레이스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